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시간은 기초정보관리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전기분 손익계산서까지 했습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는 당기 순이익이 맞을 때까지 고치시면 돼요. 그래서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통째로 입력하라는 문제는 시험에서 나오지는 않고요.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입력은 해놨는데 누락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 고치세요,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쭉 비교해 가면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요, 누락한 거 있으면 누락한 걸 밑에다 넣어주면 돼요. 그래가지고 뭐가 맞으면 되느냐, 당기순이익이 일치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정하는 문제 출제가 되고 있다 하는 풀이, 우리 교재에 풀이 결과에 보면은 시험에 어떻게 나옵니다 라는 거, 이 수행 팁이라고 하는 내용이 시험과 관련한 팁들인데요. 계정 과목이나 금액을 추가 등록하거나 수정한데, 또 상품 매출원가의 기말 상품 재고액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수정을 해야 된다. 만약에 기말 상품 재고액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상품을 가서 고쳐야 그게 고쳐진다 이거죠. 왜냐면은 조금 전에 보셨죠. 우리가 상품 매출원가 입력할 때 기말 상품 재고액은 우리가 입력한 게 아니고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넘어온 자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상품을 가서 고쳐야 된다. 이거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조금 전에 입력했던 이 숫자, 이 숫자는 우리가 여기다 직접 입력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분, 여기 또 나오죠. 기말상품 재고액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입력한 상품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된 것이다. 그래서 고치려면 거기 가서 고쳐야 되겠죠. 그리고 자료를 정확히 입력했으면 당기순이익이 일치하게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해 장부에 전기분 원가 명세서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원가 명세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원가 명세서는 입력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에 나중에 이제 TAT 2급 할 때 전기분 원가 명세서 우리가 입력을 해볼 거고요. 다음에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전년도 법인기업의 당기순이익과 이월된 이익잉여금을 보여주며, 그러면 이월된 이익잉여금이 우리가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할 때 입력한 2월 이익잉여금과 같은 거예요. 주주총회를 통해서 처분한 잉여금에 대한 내역도 작성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처분한 내역은 없습니다. 여기 처분한 내역은 여기 밑에 있는 건데 없고, 이것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잉여금을 50290,000이라고 입력을 했었어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2월 이익잉여금으로 바꾸어 가지고 입력했었죠. 그게 제대로 되어 있는 맞는지 한번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전기분 거 열어보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 가셔서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클릭해 보세요. 지금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이걸 바로 고치겠습니다. 자, 143페이지 하단에 있는 걸 보시면은요,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게 여기 입력이 빠져 있죠. 여기서 전기라는 건 뭐냐면, 이것이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전기는, 이거는 2022년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3102 000을 여기다 입력을 해 주어야 이것과 또 여기서 당기순이익, 여기서 말하는 당기순이익은 2023년도의 당기순이익이죠. 여기는 2022년도를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했고요. 이 두 개가 더해져서 이게 왔어요. 50290000. 이게 당기분 전기분 전기분 재무상태표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이거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2월 이익잉여금으로 바꿔서 입력했었죠.
이제 맞춰놨어요. 이거가 누락된 걸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날짜, 처분 확정일자 요거 하나 입력해 줄까요? 예, 143페이지 표에 보면은 처분 확정일자가 2024-0227로 돼 있죠. 예, 2024년 02, 2월을 입력할 때는 02로 입력하세요. 27일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처분 확정일자 이거 보고 입력한 거예요. 이거 보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가지를 반영을 했으면 일치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팁이 있는데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금액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375번 2월 이익잉여금으로 입력한 것과 일치해야 한다. 네. 일치한 숫자입니다. 5029. 자, 그러면 이제 기초정보관리에서 마지막 하나 남겨놓고 있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자, 거래처 관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여기 거래처 등록을 해놓은 거래처별로 외상매출금이라든지 외상매입금이라든지 아니면 받으러움이나 지급어음 관련된 거 아니면 통장, 은행의 통장별 잔고 이런 것 등은 아직 우리가 입력한 게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거래처별 초기 2월에다가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14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수행과제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3일 패션에 거래처별로 2월 받은 자료는 이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당좌예금은 전부 국민은행 거였고 보통예금은 전부 신한은행 거고 외상매출금은 코디나라하고 데일리룩으로 요만큼씩 있고 받으러움은 한 장이고 외상매입금은 거래처가 두 군데 거고 미지급금도 거래처가 두 군데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거래처별로 입력하는 작업을 해주는 것이 거래처별 초기 2월이라는 작업이죠.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이제 거래처별 초기 2월 클릭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오른쪽에 보시면 기능 모음이라는 단추가 있어요. 기능 모음이라는 메뉴를 클릭한 다음에 불러오기를 합니다. 불러오기를 하면 우리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입력해 놓은 데이터를 이쪽으로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에서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불러오기를 실행하시겠습니까? 하죠? 예 해주세요. 예, 넘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자산, 부채, 자본 입력했잖아요. 그게 다 넘어옵니다. 그 중에서 거래처별 초기 2월에 해당되는 것을 클릭해 가면서 오른편에 거래처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먼저 당좌예금부터 클릭하겠습니다. 자, 당좌예금 102번 클릭하고 오른쪽에 코드란을 또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코드란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코드란을 더블 클릭하면 거래처 코드 도움말이 나오는데 거기서 국민은행을 검색하면 됩니다. 국민 엔터. 자, 국민은행 당좌라는 98001 코드 보일 거예요. 엔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액을 입력하고 엔터 하시면 돼요. 38950 플러스 엔터. 그렇게 되면 밑에 차액이 0 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당좌예금 하나는 끝난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보통예금도 그렇게 합니다. 자, 보통예금을 먼저 클릭하고 오른쪽에 코드란을 더블 클릭해서 신한 검색을 합니다. 신한은행 보통에서 엔터. 금액은 41626 플러스 엔터 치고
밑에 차액이 0하고 나와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 매출금을 클릭을 하고 또 코드란을 또 더블 클릭을 해서 코디 나라부터 입력합니다. 코디 엔터. 코디 나라 엔터. 470만원 4700 플러스 하나 더 입력해야죠. 외상 매출금은 데일리로 여기 더블 클릭을 해서 검색을 합니다. 데일 엔터. 데일리로 350만원 3500 플러스 그리고 엔터 한 다음에 밑에 차액이 0 나오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은 거래처가 두 군데니까 두 개 입력했을 때 차액이 0이 나와야 되고요. 자, 받으러음은 하나입니다만 복잡합니다. 입력할 게. 내용이 많기 때문에 받으러음은 단순하게 여기다 입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받으러음의 거래처별 초기 2월 할 때는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합니다. 받으러음 줄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새로운 화면으로 바뀌게 되는데 여기다가 각 항목을 모두 채워서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먼저 코드는 거래처 코드예요. 멋쟁이. 자, 코드란을 더블 클릭을 해서 멋쟁이 또 검색합니다. 멋쟁 두 글자만 입력하시고 멋쟁이 1003번. 멋쟁이 1003번이죠. 자, 만기일자는 거기 비고란에 있습니다. 2024-0620 이렇게요. 만기일자. 네. 외상 매출금 이거 하나 입력 안 해야지. 35. 여기다 입력해. 3500 플러스 2까지. 엔터를 안 쳐서. 네, 거기 코드 더블 클릭 해가지고 또. 저거 코드 나왔으면 저거 바로 입력해도 돼요. 1003, 1003 엔터. 만기일자 2024-0620. 네, 만기일자는 거기 비고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입력하는 것이죠. 여기 만기일자 이걸 입력한 겁니다. 거래처는 이거 보고 검색한 거고요. 그 다음 항목이 뭔지 차례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어음번호 거기 비고에 있습니다. 어음번호가 상당히 복잡하죠. 004는 은행 코드예요. 004. 그 다음에 연월일입니다. 2023년 12월 20일이라는 의미입니다. 1220. 2023년 12월 20일 모두 8자리가 날짜입니다.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9 9자리는 1년 번호예요. 1, 2, 3, 4, 5, 6, 7, 8, 9 끝에 9자리는 1년 번호입니다. 그래서 전자어음은 어음 번호가 숫자로만 구성되어 있고 모두 20자리로 구성되어 있어요. 20자리가 앞에 3자리는 은행 코드, 그 다음 8자리는 연월일, 그리고 뒤에 9자리는 1년 번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금액을 입력하겠습니다. 2400 플러스 240만원 엔터. 자, 수치 구문에 보면은 비고에 자수라고 돼 있죠. 자수는 뭐냐면은 이 어음을 멋쟁이 거래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다 이거예요. 자수. 그래서 자수로 그렇게 해놓으면 되고요. 발행인을 다시 여기도 멋쟁이로 입력할 텐데요. 물음표 단추 눌러서 멋쟁이 검색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면 그냥 클릭하고 확인해도 되고요. 부분 검색에다가 멋쟁이에서 입력해도 됩니다. 발행일자 4번의 발행일자는
거기 비고에 있는 날짜를 입력합니다. 발행일과 거래일자가 똑같다. 2023년 12월 20일. 네, 여기다가 2023-1220. 거래일자도 2023-1220. 이렇게 같은 날짜로 입력합니다. 어음의 종류, 전자어음이죠. 어디에 있어요? 어음 번호가 숫자로만 되어 있으면 그건 전자어음입니다. 지급기관, 지급기관은 비고에 뭐라고 표시되어 있냐면 은행이 표시되어 있죠. 국민은행 용산지점이 지급지가 됩니다. 지급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음표 단추 누르셔가지고 우리가 아까 은행 등록 두 군데 한 개 나오죠. 그 중에 100번 국민은행 확인, 그 다음에 밑에 나가는 지점을 용산지점이라고 용산만 입력하면 되겠네요. 뒤에 지점이 있으니까 엔터 하시면 입력이 끝나고요. 밑에 차액이 0하고 역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음은 입력하는 항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별도의 창을 꺼내서 이렇게 다 채워주는데, 별도의 창을 꺼낼 때 더블 클릭으로 꺼냈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창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돌아갈 때는 지금 열려있는 거래처별 초기월 요 닫기 X표, 요 닫기 단추를 한 번만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거래처별 초기 2월 창으로 다시 돌아가고요. 간단하게 여기에 입력이 되어 있고 여기 차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받으럼. 아까 입력한 세부 내용을 보려면 다시 이 받으럼을 더블 클릭하면 우리가 아까 세부적으로 입력한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요 닫기를 해주면 다시 빠져나오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외상매입금 입력하겠습니다. 외상매입금 251번을 클릭하고 오른쪽에 코드란에 더블 클릭을 해서 멋쟁이 확인 4662 플러스 엔터 하시고 신사숙녀 코드란을 더블 클릭해서 신사숙녀 검색한 다음에 4천만원 40 플러스 2번 입력하고 엔터까지 꼭 쳐야 돼요. 엔터까지 쳐야 밑에 차액이 0 하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미지급금 하나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외상매입금 바로 밑에 있는 미지급금, 이것도 거래처별로 등록을 해놔야 돼요. 자, 미지급금 클릭하시고 코드란을 더블 클릭을 해서 믿음자동차 금액은 30 플러스 2번. 다음 코드란을 더블 클릭을 해서 현웅컵나라 2002번이죠. 2천만원 20 플러스 2번 엔터. 엔터를 꼭 쳐서 마무리 하시고 밑에 차액이 0 하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래처별 초기 2월 우리가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전표를 입력할 때, 내일부터 우리가 전표를 입력할 텐데요. 전표를 입력할 때 거래처를 꼭 코드로 입력을 해줘야 되는 계정 과목들이 여기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당좌예금, 보통예금, 예금 관련 계정 과목과 외상매출금, 받으러음, 이런 매출 채권,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매입 채무, 미지급금, 기타 채무, 즉 채권, 채무, 그 다음에 은행 관련 계정 과목은 거래처를 코드로 입력을 해야만이 거래처 원장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전표 입력에 관해서 또 설명할 때도 제가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이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래처 초기 2월을 해 놨으므로
거래처 원장에 가면은 전기 2월이라고 등록이 다 되어 있어요. 거래처 원장에 가면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상매출금 원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체 메뉴에 가셔서요. 우리가 여러 가지 계정 과목을 입력했는데 그 중에 외상매출금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래처 원장 들어가 볼까요? 자, 앞에 날짜 1월로 그냥 보겠습니다. 1월 거 장부를 보겠습니다. 뭐 뒤에 날짜는 아무 날짜라도 좋아요. 앞에 날짜만 1월 1일로 해야 전기 2월이 보일 테니까. 뒤에 날짜는 12월도 괜찮고요. 자, 계정 과목에 108번 입력하겠습니다. 108 이게 외상매출금이에요. 자, 거래처 분류는 그냥 엔터를 계속 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엔터를 치세요. 자, 보시면 우리가 조금 전에 외상매출금의 초기 2월을 할 때 코디나라와 데일리룩으로 초기 2월 했고요. 전기 2월 안에 딱 입력이 되어 있죠. 전기 2월 안에. 그래서 우리가 거래처 원장을 전기 2월을 완성해 주는 거예요.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우리가 입력한 모든 거 다 마찬가지예요. 파드럼까지도 다 전기 2월 안에 들어가요. 거래처별 초기 2월 한 것은 다 전기 2월로 들어간다. 거래처 원장에.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제 예상 문제라고 하는 게 있죠. 우리 그 148페이지에 보시면 출제 예상 문제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기초정보 관리를 했는데 그걸 제대로 했는지 체크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148페이지 다음 시간에 출제 예상 문제 평가 여기서부터 전표 관리로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접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온라인으로 이론 공부를 이렇게 쭉 하시다가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집체로 공부를 하시는데 매일매일 이런 패턴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4교시 이렇게 하고 마지막 수업은 6시 이렇게 10분 전 50분이 되었을 때 제가 끝내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6시 50분부터는 아니 6시 50분이래. 5시 50분부터는 퇴실을 찍어도 조퇴가 아니고 정상 출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퇴실 찍어 주시고요. 네. 또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은 잘 이렇게 메모해 두셨다가 내일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이 프로그램은 그냥 종료하시면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냥 닫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은요. 프로그램 닫고 컴퓨터 끄고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